어머니, 이제 서로 간섭하지 말고 남으로 지내요. 며느리는 결국 남이잖아요. 너무 깊이 간섭하지 마세요. 뭐라고? 내가 언제 간섭했다고 그런 말을 해? 결혼할 때는 딸처럼 모시겠다더니 이제 와서 남이라고? 그래, 너 말대로 남처럼 대해줄게. 어머니, 진정하세요. 아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아들, 넌 가만 있어. 너 아내가 하는 말 들었잖아. 이제 나도 너희를 정말 남처럼 대해줄게.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이 된 장영숙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8년 전에 결혼했고 작은아들은 5년 전에 결혼했죠. 처음에는 두 아들 모두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큰며느리는 결혼 직후부터 저희 집을 멀리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큰며느리는 시댁에 인사 한 번 오지 않았어요. 제가 언제 집에 한 번 놀러 오겠니? 라고 물어보면 항상 바빠서요. 다음에 갈게요 라는 말로 일관했죠.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시간이 없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이상한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항상 친정에 가야 한다며 오지 않았고, 큰아들 생일에도 회사 일이 바빠서 라는 핑계로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큰아들이라도 가끔 찾아오면 좋았을 텐데, 결혼 후에는 아들마저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아내가 바쁘다는 말만 전할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큰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이었죠.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관계가 좋아지겠지라는 희망도 생겼고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큰며느리는 출산 후 산후조리원 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관계 개선을 위해 기꺼이 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도 관계가 나아질 거라 기대했거든요. 하지만 그 후에도 큰며느리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큰며느리에게서 직접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머님을 어머니라기보다 그냥 남이라고 생각해요. 며느리는 결국 남이잖아요. 서로 너무 깊게 관여하지 말고 예의를 지키면서 지내는 게 어떨까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8년 동안 딸처럼 대하려고 노력했는데 돌아온 것은 남이라는 한마디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웠죠. 세상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에게 과한 요구를 한 적도 없고 항상 배려하려고 노력했는데 말이에요. 다행히도 우리 둘째 아들은 5년 전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큰 며느리와는 정반대였어요. 결혼식 다음 날 바로 시댁에 인사를 왔고 일주일 후에는 집들이까지 했죠. 처음부터 저를 친정엄마처럼 편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제 친정이 멀리 있어서 자주 뵙기 어려운데 저 이제 딸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주 놀러 올게요. 작은 며느리의 이 한마디에 제 마음은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정말 딸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명절이면 일찍 와서 음식 준비를 돕고 평소에도 종종 찾아와 살갑게 지냈습니다. 남편도 작은 며느리를 무척 아꼈고요. 우리 작은 며느리가 친정에 자주 못 가니까 우리가 더 잘해줘야지. 남편은 항상 이렇게 말하며 작은 며느리를 위해 과일이나 간식을 사 들고 가곤 했습니다. 저도 작은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을
특별히 만들어 보내곤 했죠. 그럴 때마다 작은 며느리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계셔서 저는 정말 행복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큰 며느리와는 달리 작은 며느리는 가족 행사에도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제 생일이나 남편 생일에는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 오기도 했고, 명절에는 음식 준비를 도와주며 집안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작은 며느리와 더 가까워졌고, 큰 며느리와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큰 며느리가 임신 소식을 전하고 산후조리원 비용을 요구했을 때도 저는 관계 개선을 바라며 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며느리는 남이라는 차가운 말뿐이었죠. 출산 후에도 첫 손주를 보러 가려고 해도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아기가 아직 면역력이 약해서요. 지금은 바빠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등의 이유로 저희의 방문을 꺼렸죠. 심지어 첫 손주의 사진조차 잘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손주 얼굴 좀 보여줘. 전화로 부탁해도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지 3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만날 수 있었는데 그때도 30분만 보고 나오라고 했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첫 손주를 이렇게 멀리서 봐야 한다니. 반면 작은 며느리가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임신 6주차에 바로 저희 집에 찾아와 직접 소식을 전했고 함께 기뻐했죠.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어머님의 둘째 손주예요. 작은 며느리가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났어요. 작은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첫째 손주는 자주 못 보셔서 속상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어머님이 많이 봐주실 수 있게 할게요. 우리 아기 엄마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 듬뿍 받고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 감동이었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작은 며느리는 저에게 모든 것을 공유했어요. 초음파 사진은 물론 태동이 느껴질 때마다 전화해서 알려주었죠. 저는 기쁜 마음에 아기 용품을 사러 작은 며느리와 함께 쇼핑도 다녔습니다. 어머님, 저 산후조리원은 어떤 곳이 좋을까요? 어머님 의견도 듣고 싶어요. 작은 며느리가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저는 큰 며느리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산후조리원 비용만 요구했을 뿐 어떤 곳인지 의견을 물어본 적도 없었거든요. 내가 알아본 곳이 있어. 거기가 평도 좋고 시설도 좋대. 비용은 내가 다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작은 며느리는 처음에 사양했지만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넌 정말 우리 딸 같아. 이것 정도는 내가 해주고 싶어. 결국 작은 며느리는 제가 추천한 산후조리원에 갔고 저는 500만 원을 선뜻 지원했습니다. 큰 며느리에게 200만 원을 지원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었죠. 하지만 그건 단순히 금액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차이였어요. 작은 며느리가 출산했을 때 저는 병원에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태어난 아기를 안아보는 순간 또 다시 눈물이 났어요. 이번에는 정말 할머니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첫 손주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들이에요. 어머님을 닮아서 예쁘죠? 작은 며느리의 말에 더욱 행복했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서 산모와 아기를 돌봐주었고 산후조리원에서도 자주 방문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항상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아기를 안아보라며 내어주었죠. 우리 아들, 할머니랑 많이 놀아야지. 이런 행복한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자주 방문해 집안일을 도와주고 아기를 돌봐주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작은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제가 출산휴가가 끝나고 다시 직장에 복귀해야 하는데 혹시 어머님께서 우리 아기를 봐주실 수 있을까요? 어린이집은 아직 어린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도 걱정이 돼서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봐줄게. 우리 손주 누구보다 내가 잘 돌볼 수 있어. 작은 며느리는 미안한 마음에 월급의 일부를 저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작은 며느리가 워낙 진심으로 말하기에 매달 일정 금액을 받기로 했죠. 아이를 돌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저는 매일 아침 작은 며느리 집에 가서 손주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밥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놀아주고,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아이가 처음 기어 다니기 시작했을 때, 첫 걸음마를 뗐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손주가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첫 손주는 태어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몇 번 보지 못했지만 둘째 손주는 매일 함께하며 성장을 지켜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큰아들이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라 반가웠지만 그의 표정이 어둡고 무거워 보였어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할머니 되셨는데 잘 지내셨어요? 그래.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떻게 지내? 저도 잘 지내요. 아, 그런데 엄마, 제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큰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아내가 둘째를 가졌어요. 그래? 축하한다. 둘째구나. 솔직히 기쁘지 않았습니다. 첫째도 제대로 볼 수 없는데 둘째라니. 하지만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제가 듣기로는 재수 씨가 산후조리원 50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하던데. 아, 그래서 온 거였군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맞아. 그랬지. 그런데 제 아내는 200만 원밖에 못 받았잖아요. 형평성이 좀. 형평성,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희 아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면서 형평성을 말해? 너희 아내는 나를 남이라고 했어. 그런데 나더러 똑같이 대하라고? 큰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그건 그때 아내가 감정적으로 그랬던 거예요. 이제는 많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과한 적 없지?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 얼마나 손주 보고 싶었는지 알아? 3개월이 지나도록 만나지도 못하게 했잖아. 큰아들은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질 거예요. 아내도 엄마가 아이 봐주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뭐라고? 재수 씨네 아이를 엄마가 봐주시잖아요. 우리 둘째도 혹시. 말도 안 되는 요청이었습니다. 3년 동안 저를 남이라 하고 멀리하더니 이제 와서 아이 봐달라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장난하는 거니? 너 아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 안 나? 엄마, 그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는. 저는 아들의 말을 자르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의 아이는 볼 수 없어. 너희가 원한 대로 이제 우리는 서로 남이야. 남의 아이를 왜 내가 봐주겠니? 큰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도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길래 저는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이만 가봐. 나 작은 며느리 집에 가서 손주 돌봐줘야 해. 큰아들은 한숨을 쉬며 일어섰고 그렇게 말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은 연락이 없더니 갑자기 큰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는 정말 가족으로 지내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도 할머니의 사랑을 받게 해주세요. 너무 뻔뻔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행동은 어떻게 된 거죠? 갑자기 태도가 바뀐 이유가 뻔했습니다. 아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한 거였겠죠.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큰며느리는 계속해서 문자와 전화를 보내왔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남이니까요.
남에게 일일이 답장할 필요는 없잖아요? 시간이 흘러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특별히 자기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저와 남편, 작은 아들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직접 만든 케이크에 촛불을 불어 끄고 있을 때였어요.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큰아들 부부가 선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죠. 그들은 초대받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큰 며느리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곧 지난 3년간의 상처가 떠올랐습니다. 앞으로는 명절에도 꼭 찾아뵙고 저희 집에도 자주 초대할게요. 어머님이 손주도 마음껏 보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큰 며느리의 말에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남에게 왜 그런 말을 하니? 가족 행사에 남을 왜 부르고 남의 집에 왜 가겠니? 너희가 원한 대로 우리는 이제 남이야.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큰아들의 얼굴이 붉어졌고 큰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난 너희에게 여러 번 기회를 줬어. 하지만 너희는 나를 남이라고 했지.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없던 일이 된다고 생각해. 저는 일어서서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가 원한 대로 이제 우리는 남이야. 지금 당장 나가주겠니? 우리 가족끼리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거든.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작은 며느리가 제 손을 잡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오늘은 어머님 생신이니까 즐겁게 보내요. 작은 며느리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생일 파티는 무사히 끝났지만 그 일 이후로 큰아들 부부의 연락은 더 빈번해졌습니다. 거의 매일 문자와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연락을 무시했습니다. 몇 번은 큰아들이 직접 찾아오기도 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초인종이 울릴 때마다 누구세요? 라고 물었고 큰아들이라는 대답이 들리면 여기 그런 사람 없는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 번은 큰아들이 현관문 앞에서 소리쳤어요.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저 아들이에요. 그때 저는 문을 살짝 열고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여기 어쩐 일이신가요? 혹시 길을 잘못 찾으신 건 아닌지. 큰아들의 표정이 망연자실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대로 정말 남처럼 대하니 견디기 힘들었겠죠. 하지만 그건 그들이 선택한 거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큰아들 부부에게 상처받지 않게 되었거든요. 제 삶은 작은 며느리와 그 손주를 중심으로 행복하게 채워졌습니다. 작은 며느리의 아이는 점점 자라 이제 말도 제법 하고 걸음마도 잘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놀이터에 데려가고 책도 읽어주고 맛있는 것도 해먹이며 할머니의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손주가 이렇게 말할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첫 손주에게는 듣지 못한 말이었죠. 큰아들 부부가 그렇게 저를 멀리했으니까요. 어느 날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큰아들 부부와 마주쳤습니다. 그들 옆에는 이제 제법 큰 아이가 있었어요. 제 첫 손주였지만 저는 모른 척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며느리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얼굴 보세요. 이 아이는 어머님의 손주예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 아이를 모릅니다. 제 손주는 작은 며느리 아이 하나뿐이에요. 큰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사실 마음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죄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저를 남으로 만들었어요. 남은 서로 지나친 법이죠. 이제 비켜주시겠어요? 제가 지나가야 하는데
큰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정말 가족으로 지내고 싶어요. 뒤늦게 깨달으셨네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때 저를 남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결과가 올 줄 생각하셨어야죠. 큰아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아이 앞에서 그러지 말아요. 아이는 아무 잘못 없잖아요. 맞아요. 아이는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부모가 선택한 결과를 아이도 함께 감당해야 하는 법이죠. 당신들이 저를 남으로 만들었으니 이 아이에게도 저는 남일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그들 옆을 지나쳐 갔습니다. 뒤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그들이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손주를 외면해야 하다니. 하지만 큰며느리가 저를 남이라고 했을 때 느꼈던 그 상처는 더 컸습니다. 딸처럼 생각하고 사랑했는데 그 믿음이 깨졌으니까요. 시간이 더 흘러 어느 날 작은 며느리가 저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또 임신했어요. 둘째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두 번째 손주를 또 볼 수 있다니. 작은 며느리는 똑같이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제가 돌봐주길 원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기꺼이 그러겠다고 했죠. 큰아들 부부도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제는 매주 제 집 앞에 선물을 두고 가기도 했어요. 과일이나 케이크, 옷 같은 것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모두 작은 며느리에게 전달했습니다. 남이 주는 선물은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어떤 때는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이제 좀 용서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말할 때면요. 하지만 저는 제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으니까요. 작은 며느리가 둘째를 낳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두 손주를 데리고 동네 공원에 나갔습니다. 큰 손주는 이제 3살이 되어 제잘제잘 말도 잘하고, 작은 손주는 아직 안아줘야 하는 갓난아기였죠. 날씨가 좋아서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큰아들의 아이가 저를 향해 뛰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아이가 저를 알아보고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놀랐습니다. 제가 할머니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뒤에서는 큰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아이를 쫓아오고 있었어요. 민준아, 거기 가면 안 돼. 하지만 아이는 이미 제 앞에 와 있었습니다.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 민준이에요. 엄마가 사진 보여줬어요. 할머니랑 같이 놀고 싶어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는데 큰며느리가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갑자기 뛰어와서. 민준아, 가자. 아이는 움직이지 않고 제 무릎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우리 집에 안 와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큰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제 옆에 있던 작은 며느리의 큰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친구는 누구예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이 아이는 너의 사촌이야 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르는 아이라고 해야 할까요? 작은 며느리가 상황을 눈치채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이구나. 안녕? 나는 이 아이 엄마야. 너희 아빠의 동생과 결혼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이지. 작은 며느리의 대처에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은 금세 친해져서 함께 놀기 시작했고, 큰 며느리는 어색하게 벤치 끝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죠. 침묵이 흐르다가 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며느리는 남이라고 한 그 말,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여전히 말없이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결혼 초기에 시댁에 적응하는 게 어려웠어요. 친정에서는 자유롭게 자랐는데 갑자기 시댁 문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를 두고 싶었던 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큰 며느리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어머님을 멀리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특히 며느리는 남이라고 한 그 말 정말 후회해요. 그때는 그저 선을 긋고 싶었던 마음에 내뱉은 말인데 그 말이 어머님께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몰랐어요. 큰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제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민준이가 매일 할머니 이야기를 해요. 다른 친구들은 다 할머니가 있는데 나는 왜 없어? 라고 물어요. 제가 어머님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해줬어요. 그러다 오늘 우연히 어머님을 발견한 거예요. 아이들은 이제 사이좋게 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작은 며느리의 아이가 함께 모래놀이를 하는 모습이 정말 예뻤어요. 어머님, 저는 이제 진심으로 가족이 되고 싶어요.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아니,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 속에 품어온 분노와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지만 아이들이 함께 노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해도 이미 상처는 남아있어. 3년 동안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처음으로 큰 며느리에게 직접 제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드린 상처는 평생 갚아도 부족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라도 제 잘못을 바로잡고 싶어요. 민준이가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말을 마친 큰 며느리의 눈에서는 진심 어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달려와 제 무릎에 작은 꽃을 올려놓았어요. 할머니, 예쁜 꽃이에요. 선물이에요. 그 순간 제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 앞에서 제 고집이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고마워, 민준아. 정말 예쁜 꽃이구나.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기쁜 마음에 제 목에 팔을 두르고 안겼어요.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제 손주였어요. 제 피와 살을 나눈 아이. 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실래요? 간단한 식사라도 함께해요. 민준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망설였습니다. 3년간의 상처가 쉽게 치유될 수는 없었지만 민준이의 맑은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생각해 볼게. 그 말만 남기고 저는 작은 며느리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날의 만남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작은 며느리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오늘 형님을 만나셨는데 어떠셨어요? 아직 모르겠어. 마음이 복잡해. 형님 정말 많이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도 할머니를 정말 보고 싶어 했고요. 작은 며느리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오늘 민준이를 만났어. 정말 어땠어? 아이가 나를 할머니라고 부르더라고. 사진으로 봤대. 꽃도 선물해줬어.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용서해 주는 게 어떨까? 아이 때문이라도. 그래도 3년 동안 나를 남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큰 며느리가 한 거지. 민준이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어요. 주말에 큰아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자 민준이가 제일 먼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와주셨네요. 집 안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식탁이 있었고 큰 며느리는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가져간 선물 봉투를 민준이에게 건넸어요.
할머니가 민준이 줄 선물 가져왔어. 민준이는 기뻐하며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에는 작은 장난감과 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줘. 다시는 남이라는 말을 꺼내지 마. 큰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약속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갔습니다. 물론 모든 상처가 한순간에 치유되진 않았지만 민준이를 중심으로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큰 며느리도 정말 노력했습니다. 명절에는 일찍 와서 음식 준비를 돕고 주말마다 저희 집에 찾아오기도 했죠. 제 생일에는 두 며느리가 함께 파티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작은 며느리와 큰 며느리가 서로 도우며 음식을 만들고 아이들이 함께 놀며 웃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어떤 때는 큰 며느리에게 복수하듯 했던 제 행동이 잘한 일인지 고민도 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없었다면 큰 며느리도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때로는 냉정하게 대해야만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법이니까요. 여러분도 살면서 가족에게 상처받는 일이 있을 겁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가족은 서로에게 남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상처가 있더라도 결국은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했던 말과 행동은 언젠가 그대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요. 큰 며느리가 제게 했던 남이라는 말이 결국 그녀에게 돌아갔듯이 말이죠. 이제 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된 며느리들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은 혈연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깨달았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를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